전반의 이슈와 함께 반도체 쪽 시장을 조금 더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뭐 6월 달부터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전고점, 그러니까 저희가 한 3,300 정도 되죠? 3,200 얼마죠? 네. 아니죠. 3,300이 넘었죠. 그죠? 3,300이었죠. 어제 3,200을 넘었으니까요. 네. 거기까지도 갈 수 있냐, 뭐 넘어서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뭐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네. 배당 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자사주 소각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제가 뭐 미팅 해보면 이제 밸류업에 대한 또 네. 의지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의 주가 재평가는 저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시가총액 1등 기업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3분기부터는 또 상당히 의미 있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도 아마 주가에는 상당히 지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조금 그 얘기 좀 더 해보면 좋겠는데, 삼성전자 실적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3분기에 회복이 될 거니까라고 굉장히 확정적으로 좀 말씀하셨거든요. 예.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예, 뭐. 일단은 저거부터 보죠. 예. 해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H20이죠. 그러니까 예. 중국향 저가 반도체라고 해야 될까요? GPU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보통 이제 네. 엔비디아 제품은 이제 DGX가 있고 여기서 이제 약간 엔터프라이즈향으로 다운그레이드한 거를 이제 HGX라고 하는데 H200을 이제 두 번 다운그레이드한 게 H20입니다. H200이라는 거는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엘 이전의 최신 칩이고 네. H100 기준으로 보면 141GB가 들어간 제품인데 이 제품을 두 번 다운그레이드해서 네. H20이라는 HGX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예. 풀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H22라는 인핸스드 버전이 이제 수출이 이제 재개되었다고 어제 CCTV에서 방송이 나왔고요. 네. 뭐 우리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분기에 한 55억 불 정도 매출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만큼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애드가 되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총이 엔비디아가 4조 달러 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여기서 더 위로 달릴 수 있다. 뭐 일단 170불이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는 여전히 학습용 가속인데 네. 그쪽 시장에 이제 신제품들이 계속 뭐 2028년까지는 일단 줄을 서 있습니다. 특히 27년 말에 공개할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이 4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ASP가 상당히 의미 있게 상승할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엔비디아는 일단 기존에도 지금 보면 데이터 센터가 전체 매출액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네네. 그쪽에 수요 모멘텀이 여전히 있다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우리가 피지컬 AI 얘기하지만 AGX 제품 중에 이제 토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랑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또 장착이 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모멘텀 아직까지 보여줄 건 많은데 다만 주가가 좀 빨리 간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순고르기는 필요하겠지만 실적의 방향성은 여전히 인프라 단에서는 DGX의 고도화, 그다음에 B2C 단에서는 AGX의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춘다면 뭐 분할 시, 뭐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걱정 너무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H20이 아니라 이제 조금 그 더 추가된 버전인 H22가 이제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삼성전자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가장 큰 거는 H22에는 네. HBM3E가 들어갑니다. 3까지는 이제 삼성이 이제 H20에 공급을 했는데 네네. 3E 8단은 아직 엔비디아로부터 퀄리피케이션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당장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공급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퀄리피케이션을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네네. 블랙엘도 그렇고 그다음 아마존 쪽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두 거래선에 공급하기에도 지금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어느 시점에는 이제 삼성도 공급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이제 하이닉스가 공급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H20으로 그냥 수출을 했으면 좋았는데 H22로 가면서 결국엔 삼성은 여기서도 좀 배제된 상황이어서 언론에서 나오는 삼성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힘들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도움이 더 되겠네요. 네, 도움이 지금,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2단 제품은 이제 조만간에 나갈 건데 네.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뭐 8단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또 지금 뭐 엔비디아 향도 그렇지만 아마존이 또 내년 초에 준비하고 있는 네. 트레니엄 3에도 하이닉스가 또 HBM3 8단이 공급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생산 캐파가 부족한 상황으로 네. 고객들의 하이닉스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달 말에 나오는 실적이 현대차증권은 지금 구조 영업이 예. 보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보는 편에 속하시죠? 네, 많이 보는 편에 속합니다. 네네. 근데 컨센이 8.8조니까 뭐 아주 뭐 많이 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 1분기도 사실 서프라이즈 나왔죠. 네. 7조 추정하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7.4조가 났고요. 이번 분기도 이제 9조 추정하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그와 더불어서 3분기 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엘이 더 많이 나가고요. 네. 여기 이제 고정 가격 중에서 모바일 디램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에 이제 상승한 게 반영이 되고 여기에 어제 나온 그런 H22에 HBM3 8단까지 또 공급이 되니까 네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럼 주가를 저희가 SK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최근에 이제 그 미래에셋인가요? 예. SK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다양한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는 게 시장이기 네, 네. 때문에 저는 되게 존중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의 방향성은 여전히 내년까지 유효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내년은 저희는 이제 우리 블랙엘 울트라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울트라 제품은 기존 블랙엘보다 HBM을 50%더 탑재를 합니다. 그 제품에 뭐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공급하고 또 아마존의 또 트레니엄 3 192GB도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공급할 거기 때문에 뭐 2026년의 실적도 여전히 좋거든요. 물론 네. 이제 뭐 일부 내년부터는 삼성도 이제 엔비디아 내에서 파이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그럴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면은 뭐 클라우드 사업자를 필두로 해서 5개 수요처가 글로벌하게 같이 디맨드를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들 수요의 50% 육박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버린 AI가 국가별로 많이 좀 자체 LLM을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네네. 여기에 GPU 에즈 서비스 그리고 일본의 크리스탈 인텔리전스 이걸 동시에 고려해 본다면 뭐 내년까지 수요의 모멘텀이 커서 엔비디아 내에서 삼성이 일정 파일을 가져가도 전체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향성을 본다면 뭐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일부 조정은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야 뭐 주가가 상승할 때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건 주식시장의 특성이라고 보면 우상향으로의 내년까지도 실적이 워낙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방향성은 그대로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서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2분기가 이제 최악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봐야죠. 일부에서는 이거 떨거 닿던 빅베스다라는 얘기도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거야라고 좀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너무 상식적인 답변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은 3분기는 항상 아이폰이 나오죠. 아이폰 17이 나오고 거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폴드 7, 플립 7 다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2억 화소를 달아가지고 네. 상당히 지금 저도 구매하려고 보니까 사은품이 옛날보다 줄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사은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삼성 MX의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이제 이게 두 가지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지난 분기에 많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재고 관련된 네네. 충당금이 한 1.5조 가까이 있었고 동부분이 발생은 안 합니다. 여기에 이제 HBM3E가 12단 제품이 AMD의 이제 선적이 이번 분기에 되고요. 그러니까 HBM도 좀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금 네. 삼성 LSI가 이번에 플립 7에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LSI 실적도 좀 일부 개선되지만 동 제품을 또 생산하는 파운드리 적자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면 3분기는 저희는 8조에 육박하는 이익이 나지 않을까. 한 4.6조에서 8조에 육박하는 이익이 나는 거는 뭐 V자 반등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기저효과까지 전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예. 거의 2배의 영업이익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도 그걸 반영해서 뭐 7월, 8월 이렇게 들어서면 삼성전자는 이보다 좀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동부분 가지고 주가가 뭐 엄청나게 V자로 가기는 실적은 V자가 가도 주가는 V자가 가기는 힘들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특히 HBM에 대한 불신이 의미 있게 해소될 때 주가는 레벨업 될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타진할 것 같고 의미 있게 해소되는 거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HBM3E 8단과 12단에 대한 네. 퀄리피케이션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것 같고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실적이 V자로 가는 거는 이미 주가가 안 빠졌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시총이 조금씩 붙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한 150조 이상 차이가 납니다만 역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역전의 가능성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삼성은 계속 헤매고 하이닉스는 계속 좋고 그러면 역전도 어느 시점이 될 수 있지만 삼성이 이제 헤매기에는 이 HBM을 필두로 하는 D램의 공급 구조 자체가 여전히 그래도 상계사가 다 필요합니다. 글로벌 수요처한테는 하이닉스도 필요하고 네네. 마이크론도 필요하고 삼성전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만 회복하면 아마 시총이 역전되기에는 뭐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특히 뭐 PBR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차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삼성이 다른 사업부도 있지 않습니까? 뭐 MX라는 사업도 네네.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또 비즈니스도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뭐 역전까지 보는 거는 뭐 제가 볼 땐 삼성이 어느 정도 이제 갭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겠죠. 회복을 하면. 근데 회복을 못하면 뭐 정말 영원히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오는 속도가 무섭긴 한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좀 좁혀지더라도 그게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서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더 빨리 쫓아오고 이런 모습일까요? 네, 사실 주가 예측이 참 쉽지는 않았지만 네네. 펀더멘탈로 본다면 하이닉스의 지위가 이제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HBM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2023년에 엔비디아 GPU에 HBM을 80GB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2028년에 나올 루빈 울트라는 1TB를 답니다. 그럼 11배의 HBM을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공급이 안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일정 부분은 삼성이 아마 2028년 정도에는 뭐 2028년 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퀄리피케이션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2028년에 수요가 뭐 2023년 대비 11배 증가하는 시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또 공급하는 회사는 상계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의 일정 부분의 지위 회복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이닉스 실적을 깨트리면서 삼성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둘 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과 관련된 밸류 체인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뭐 우리 양극화가 심합니다. 네. AI 반도체와 그렇지 않은 제품.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는 게 하나가 좋으면 좋은 거랑 나머지 안 좋은 것도 같게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AI는 플러스인데 나머지 범용은 뭐 사실 시장 사이즈로 보면 소폭 감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제 결국 되는 쪽만 되기 때문에 HBM 중심으로 서프라이 체인을 접근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아이디어와 전략을 얘기 들으면서 지금은 반도체의 어떤 뭐 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시기는 내년 후반기나 될 것 같고 지금은 장비주보다는 소재주에 집중해서 투자할 시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장비 쪽은 실적이 나쁠 때 사는 거는 맞습니다. 네네. 실적은 그때 좋아져도 뭐 주가는 뭐 반등을 할 수는 있고요. 반도체 산업이 뭐 우리 칩회사, 소재회사, 장비회사 다 사이클이 달라요. 주가의 사이클이. 그래서 너무 실적이 좋을 때 장비회사 사는 전략은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지금부터 근데 이제 2년 뒤에 나올 실적을 미리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제 6개월, 1년 뒤에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수율을 잡으면 네네. 아마 내년부터는 좀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평택
4기 라인에 대한 투자를 또 재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 본다면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의 콜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리고 원시에 대한 수율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HBM4를 필두로 해서 이제 좀 투자가 내년부터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실적까지는 좀 저조해도 2026년의 실적 모멘텀을 겨냥한 저점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세 이슈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또 품목 관세 얘기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의약품과 관련돼서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반도체까지 할 거다라고 또 언급이 나왔거든요. 네, 반도체 품목 관세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유효한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는 미국에서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뭐 TSMC도 그렇고 공장을 짓는 속도, 그다음에 TSMC가 미국에 약속한 게 코어스 팹을 짓는다고 했는데 2028년에 설립 계획이면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빨리 메이드 인 아메리카 AI 반도체를 빨리 미국에서 만들라는 네네. 거를 약간은 좀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는 그럼 빨리 짓게 하려면 관세를 높이면 알아서 미국 와서 빨리 짓겠죠. 근데 결국 이제 어차피 이익은 안 나겠지만 또 관세에서 나오는 그 원가 부담이 더 크다면 결국 이제 미국의 램프업 속도를 높일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 특히 품목 관세 중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는 상당히 높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예 기간을 줘서 미국의 공장 짓는 속도를 보면서 몇 년간은 부과는 안 하고 이제 유예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 독려하는 형태로 반도체 품목 관세는 미국 행정부에서 좀 활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AI 반도체가 아닌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네. 다른 관세율을 제고할 것 같고요. 범용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미국에 부과를 하면 미국 소비자들만 가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제품들을 또 미국에서 또 만드는 게 정말 더 실익이 없거든요. 차라리 관세 맞는 게 낫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범용 제품이랑 아니면 뭐 이런 쪽은 좀 관세율을 다르게 하고 반면에 AI 반도체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에서 공장 짓는 속도를 좀 더 자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범용 반도체에는 품목 관세가 그렇게 높게 부과될 가능성은 좀 적고 AI 반도체에 관세율을 높여서 결국에는 미국 내 공장을 빨리 짓도록 하는 압박용으로 사용할 거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